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인데요.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하다가 KBS에서 전화가 와서 그만 좀 방송이 중단됐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편집을 해서 자르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대로 그냥 로딩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비가 그쳐서요. 제가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날씨는 흐리고 있고요. 막 비가 내리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해는 안 났지만은 그래도 제가 만든 미니 카페에서 녹화를 해볼까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보이는 것은 그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청포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은 감나무와 체리 그리고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인도네시아는요 건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일 텐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콤파스 신문 기자는 7월부터는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논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논설에도 6월의 기록적인 더위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1년 연속 1.5도C를 넘었다고 하는 뉴스죠. 이건 기후위기의 완화라는 그런 경보로 봐야 한다는 그런 논조입니다. 특히 6월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그때 당시에 6월달 평균 기온보다 24년 6월이 1.5도씨나 높다고 하는 겁니다. 평균 해수면 온도가 근데 낮은 건데요. 그것도 적도 등 동태평양 지역에서만 해수면 온도가 낮게 관찰되고 있다는 거죠. 해수면 온도가 낮다는 것은 라니냐 현상이 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기후변화 서비스도 1900년대의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이 1.6도 정도 높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의 기온은 1년 1개월 연속 지구 기온의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 기온 상승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6월달 같은 고온 신기록은 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달 기온이 1.5도씨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빈도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를 1.5도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죠. 이런 노력은 산림벌채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 디포레스트레이션과 기타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학계는요, 1도씨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훨씬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 그리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극심한 폭염, 폭우, 그리고 가뭄, 또 지구의 빙하 면적 감소 등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 그러니까 지구온도 상승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세계의 경고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공동 노력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후 위기 경고 뉴스는요, 지난 한 주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오늘 토픽 뉴스는 인도네시아 정부가요, 그것과는 다르게 보조금을 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비료 체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결성돼서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메르데카 궁에서 식사를 하고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우리 교민 사회의 그 관심사 바뀐 것 같아서 패싱을 하고요. 직접 경제 및 비즈니스 그리고 인문사회 뉴스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그 문제점, 다시 말해서 자동차 판매가 구매력 저하로 인해서요 부진하다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카르타 시내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너무 높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오랑우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그 구매력이 떨어져서 성장 동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약 100만 대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정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가격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원인이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생산 원자재 값 상승도 있을 것이고요. 루피아 환율 하락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너무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자동차 시장 장벽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보유 비율은요, 인구 1000명당 99대, 그러니까 100대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요, 아직도 그 성장 여지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 자동차 코나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시적절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 일변도의 그 시장 구조를 현대가 깨려고 한다면은 아이오닉스 전기차에 치중을 하기보다는요, 좀 더 값싼 코나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코나를 한 대 한국에서 샀는데 자동차 모양이 아주 이쁘고 편리합니다. 뭐 하얀색이라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옵션이 참 많습니다. 옵션이 뭐 한 1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인도네시아 실정에 좀 맞게 조절을 하면은 코나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도요타의 도요타 점유율을 좀 확 줄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자동차 보유율은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아주 낮습니다. 말레이시아가 1000명당 490대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요. 태국이 275대, 그리고 싱가포르가 201대, 211대라고 하니까 인도네시아는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낮은 거는요, 싱가포르는 자동차를 코타제를 쓰고 있습니다. 일정량을 더 팔 수 없도록,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200대 정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관련 세금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그러니까 빼값에가 1.75%고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수수료, 그러니까 BBN가라고 하는 것이 12.5%, 그리고 사치세, 자동차 사치세, PPN, BM이라고 하는 것이 15%, 또 부가세, PPN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침체 원인은요, 생산비 이외에도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할 세금이 40.25%에 달하기 때문에 잘 안 팔린다. 서민들이 사기 어렵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치세만 15%인데요. 5%만 낮춰도 상당히 그 자동차 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예요. 아직도 빈 오피스 빌딩이 많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자카르타에 총 200만 제곱미터의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5%만 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의 오피스 빌딩은 비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CBD 지역만은 77%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CBD는 상당히 많이 차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수라바야는요, 작년에 63.6%밖에 안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그 1분기에 소폭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올 사무실 임대료는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를 또 칼리만탄으로 누산 따라로 옮기게 되면은 자카르타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더 커지면 커졌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같은 곳에서는요, 오피스 빌딩 임대 사업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랑우탄 생태계 파괴 뉴스인데요. 오랑우탄 서식지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주거지까지 위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오랑우탄 서식지가 점점 좁아지니까요. 오랑우탄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오랑우탄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오랑우탄을 죽이거나 아니면 몰아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네들의 삶에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랑우탄과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오랑우탄이 인간에게 더 위험한 것은 오랑우탄은 이게 같은 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랑우탄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도 인간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KBS 기자들과 함께 중부갈리만탄의 중부갈리만탄의 꾸마이라고 하는 곳에 오랑우탄 서식지에 대해서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여기도 팜농장 개발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랑우탄 서식지가 상당히 좁아진 것입니다. 이미 동북갈리만탄 꾸따이 서식지도 이런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인간이 먼저냐, 오랑우탄이 먼저냐, 아니면 팜농장 개발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는 좀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뉴스를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